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어, 뭐 이제 기존에 뭐 세법을 미리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실 건데, 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수업 진행 방식대로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1월 달, 2월 달 강의는 뭐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11월 달, 12월 달 배웠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타이트할 수는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도에 맞게 그대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기초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진도표는 다 나가 있죠. 네, 그 진도표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오늘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조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부분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취득세를 정의를 할 건데 11월 달, 12월 달에 취득세 했던 내용이 있어요. 다 해드리지는 않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듣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에 한번 듣고 나서 이 수업을 들을 때와 아예 안 듣고 나서 수업을 들을 때하고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시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빠른 속도로 해서 쭉 한번 들어주시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듣고 나서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론 내용을 따라올 때 좀 더 편하다. 네, 그렇게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재가 지금 2권일 겁니다. 자, 뭐 통합 이론서라고 해서 한 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대로 지금 나와 있는 강의 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 강의 노트는 지금 다 사셨어요? 네. 자, 앞으로 수업은 요 강의 노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 요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PPT 자료는 그대로 이 강의 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될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개정이 됐으면 추가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 페이지에 맞게. 그래서 만약에 개정된 부분들이 있거나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잘라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붙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일단 강의 노트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재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냥 요 이론서 하나로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세금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죠? 세금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배울 건데 모든 세금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양도를 하게 될 것이고,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래요?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딱 5개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소득세, 여기까지 해서 총 5개 파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재산세가 역시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소득세 묶어서 약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회 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세 문제 나왔고 등록면허세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두 문제가 나왔고 종합부동산세가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약 4문제 정도,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약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소득하고 관련된 문제가 약 6문제 정도. 그래서 총 14문제 정도가 이 파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론이라는 부분, 오늘 배울 내용인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2문제 출제가 됐었고 그 전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와요? 16문제 출제됩니다. 16문제. 그래서 세법은 단독 과목으로는 존재하지를 않고 공시법하고 묶어서 총 40문제짜리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적지는 않아요. 분량은 예전에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 4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40문제 분량하고 똑같아요. 단지 문제 수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양은 동일한데 그냥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세법도 만만치 않는 과목이고 단지 문항수가 적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글자 그대로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세란 무엇이냐?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반대급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게 조세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쓰면 보죠.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조세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24개의 세목인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5개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세금은 왜 걷느냐? 자, 조세는 뭐 할 목적으로 걷느냐?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경비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나 지자체 운영 경비에 쓴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가 되려면 크게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가 징수를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면 조세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조세는 누구한테 징수하느냐? 자,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세금은 누가 내요? 그렇죠? 네, 소득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세금은 누가 내느냐? 세금은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법으로 정해줬어요.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이 사람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절대 못 내요. 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건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네 번째, 자, 조세는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대가성이에요. 대가. 자, 세금은 뭐 할 목적으로 징수된다?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한다. 즉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 경비로 쓰라고 내는 돈이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낸 만큼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1,000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어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는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혜택은 있죠.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은 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인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는 어떻게 징수된다?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거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약관계다 아니다. 계약관계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 내겠다고 해서 계약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혹시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렇죠. 근로의 의무. 그죠? 이건 계약관계 아니에요. 계약관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네 가지는요,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납세무, 즉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세는 어떻게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금전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조세는. 즉 뭘로 내시라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왜 현금으로 내라고 해요? 그렇죠.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거 뭐다? 그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현금으로 받고 싶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음껏 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냥 저축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게 현금이니까. 만약에 상품권으로 받는다. 그거보다는 현금이 더 낫죠? 그죠? 그나마 상품권도 내 주변에 뭐가 있는 상품권이면 다행인데 없으면은요. 그죠? 그냥 팔아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 6개가 우리 조세의 개념인데 자, 1번부터 쭉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는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뭘 위해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말하며 무엇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조세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세란 뭘 이야기하느냐?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쓰기 위해서? 경비에 쓰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걷어들이는 걸 조세라고 하고 그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그리고 세금은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그 편의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어떻게 내느냐? 한꺼번에 내셔야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 그래요. 또 하나는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물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누어서 내는 제도와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총 24개의 세목 중에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하고 뭐밖에 없다?
재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상속세밖에 없어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아셨죠? 대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이 총 5개예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요 5개의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에서 물납이 된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다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에서는요,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없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2월까지 해서 3월 첫째 주까지인데, 우리 이제 설이 끼어 있어서, 일단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숫자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물납이 가능하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된다. 그 다음에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3개월 이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250만 원 초과했을 때 6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 숫자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100% 시험제 나와요, 이거. 꼭 기억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세금을 분류를 해볼 건데, 세금을. 자, 우리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하나죠? 문제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죠.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은 여러 개가 될 거예요. 이모다, 고모다, 아니면 친구다, 딸이다, 엄마다, 이런 식으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하나인데 그 세금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때 국세가 총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총 11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울 세금 요 5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 중에 재산세까지가 뭐에 해당하느냐면 지방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전부 다 국세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전부 다 국세에 해당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다? 그래요. 국세청이에요. 그러니까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국세청이에요. 근데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느냐면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국세우 관할관청이 어디냐면은 세무서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무서는 뭐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담당할까? 당연히 지방세는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뭔지를 알아야 외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지방 중에서 자치권 있는 지방을 말한다고. 자치권 있는 지방.
즉 자치권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치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간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자치권이거든요. 그러려면 자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주어지려면 당연히 그 지자체는요. 누구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야죠.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이쪽으로 해서 중앙 부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한테 뽑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을 우리가 자치권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거로 단체장이 뽑히는 곳들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대한민국을 딱 두 개로 나눠요. 서울과 지방이요. 여러분들 서울도 지방이에요. 안 그래요? 네. 자, 서울시장은 선거로 뽑히죠. 그때 서울시장 뽑을 때 지자체 단체장 선거할 때 뽑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서울과 지방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도 지방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는 지방이 모여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국가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미국은 완전히 주 단위로 법이 따로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요 지자체 단위로 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고 중앙법을 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운영이 되긴 하는데 그 권리를 독립적으로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독립적으로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지자체 시대가 열린 거죠. 지자체 시대가 언제 열린지는 아세요? 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건데 단체장 선거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무슨 정부 때?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때 아니에요. 네, 김영삼 정부 때예요. 네.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대통령이 다 임명을 했었죠.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된 당이 있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당선되는 당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선호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는 총 6개 단위로 나눕니다.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 군,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 선거로 뽑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선거로 뽑히잖아요. 물론 구청장 중에서 선거로 뽑히지 않는 구가 있어. 구청장이 있어요. 선거로 뽑히지 않는 구청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자치구라고 안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면장이다 또는 이장이다 통장이다 이런 사람들 선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선거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선거 아니에요. 그냥 추천인 거지. 네, 선거 아닙니다. 임명이에요. 임명. 그래서 면장 같은 경우는 군수가 임명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의 세금으로 다시 나누어져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는 특별자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해요. 광역단체에서. 재산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면 시, 군, 구에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시, 광역자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적어놓고 기초단체인 시군, 구를 적어요. 외울 때는 항상. 그래서 위에 3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밑에 3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 다음에 맨 뒤에 2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항상 특광도, 시군구 적어놓고 위에 3개, 밑에 3개,
맨 뒤에 거 2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노원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노원구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노원구 재원으로 쓰는 거죠.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인천시에서 가져간다고. 인천시에서. 재산세는요? 강화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군 재원으로만 쓰는 거예요.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가져가서 경기도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요? 성남시에서 가져가서 성남시 재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주소 중에서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취득세고요.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시는 세금이 어디에서 가져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요? 기초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항목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래요. 그냥 일단 재산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대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딱 적어놓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노원구에서 가져갑니다. 재산세는요? 노원구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에서요. 재산세는요?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에서, 재산세는 평택시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요 정도쯤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프랑카드가 걸려 있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집에 있는 재산 고지서라든지 세금 고지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쭉 봤을 때 잘 봐보세요. 어디 세무서 하고 이렇게 왔다면 그건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서라고 적혀 있으면은요. 근데 어디 시청, 어디 구청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다? 지방세구나. 됐어요? 네, 지방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특별시, 서울특별시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건 특별시세구나. 네, 만약에 노원구청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얘는 구세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울 건 우리가 배울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지내시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세금 같은 경우 프랑카드 걸려 있을 거예요. 1월 달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려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어디 세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부가가치세는 국세니까. 그러면 이건 국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1월 달은 자동차세, 일시납,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요. 어디 구청, 어디 시청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프랑카드 나한테 보면. 그러면 얘는 뭐다? 지방세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울 세금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특광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국세는 어디에서 담당한다? 세무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세무서에서 담당을 할까? 네, 국세는. 이걸 우리가 납세지라 그래요. 납세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납세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세무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이 세금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따지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국세면은 세무서로 가서 따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 세무서로 가서 따져야 될까? 요게 납세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그때 납세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소지로 갈 거냐. 그때 국세는 전부 다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물건 소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인천에다가 내야 돼요. 취득세는. 왜?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취득세를 서울에다가 낸다 그러면 인천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인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서울에 사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세를 내가 서울에다가 내요. 그럼 인천에서는 뭐라 그래요? 건물 들고 가라 그래요. 아니, 왜 건물은 인천에다가 놔두고 세금을 왜 서울에다가 내냐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밥은 여기서 먹고 밥값은 딴 데 가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요, 누구누구 주소지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물건 소재지가 중요한 거지. 반대로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국가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는 하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세금 내기 편한 곳이 어디냐?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세 같은 경우 고지서라든지 통지서 봐보세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대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느냐면 그 물건이 소지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국세면 서울 세무서에서 와요. 지방세면은 인천에서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하느냐?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한다 그랬죠. 그게 일반 경비에 사용되면은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은 목적세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거냐?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요게 보통세.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쓸래? 딱 정해줄게. 이곳에서만 써. 이게 목적세예요.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왜냐하면 매년 써야 될 곳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써야 될 돈이 있어요. 올해 써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써야 될 돈하고 올해 써야 될 돈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내가 옷이 필요했으니까 옷을 샀는데 올해는 옷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듯 딱 정해진 세금이 아닌,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사용할 곳도 당연히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처가 딱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세금,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12월 달에 하는 게 뭐예요? 매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그게 전부 다 보통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로는 작년에는 얼마 썼는데 올해는 그냥 이만큼만 쓰자. 복지로 얼마를 쓰자. 뭘로 얼마를 쓰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비비로는 얼마를 남겨놓고 그러다가 예전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발생을 한다거나 지금 갑자기 발생하는 독감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면은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돈. 이게 전부 다 무슨 세금이에요? 보통세예요. 대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없어 라고 해서 정해놓은 세금이 있는데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하느냐면 목적세라고 하고 현행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3개가 있는데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국세는 교농이라고 외울 거예요.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울 건데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교농하고 지지가 있다. 그때 목적세는 특이점이 있어요. 전부 다 이 글자가 사용처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교육세는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교육발전에 쓰겠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쓰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 쓰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 데 쓰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설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소방시설이에요. 소방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도로변 옆에 소화전들 설치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설치돼 있죠. 그냥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옆에 도로변 옆에 소화전 보인다. 그러면은 무조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 다니시라고요.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그걸 생각을 해야 아 이게 이 돈이구나. 그래야 뭔가가 잡히죠. 개념이. 안 그래요? 눈에 보여야 좀 더 공부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다른 것도 공부를 못했지만 제일 못한 게 뭐였었냐면 역사였어요. 국사. 징그럽게도 안 외워져요. 연도 외우는 거, 무슨 당파 외우는 거, 그러다가 근현대사 넘어갔을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조선시대 말기부터 해서 근현대사로 넘어가면서부터 제일 짜증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핍박받던 시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져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외워지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다가 언제 처음 그게 눈에 띄기 시작했느냐면 드라마에서 사극 나왔을 때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사극이 용의 눈물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아시죠? 용의 눈물 뭔지? 네.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세워지던 시대였잖아요. 그때가 용의 눈물이 그 조선 그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쭉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역사책으로 봤을 때 위화도 해군이라고 나오면 도대체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위화도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긴 것이며 왜 얘들이 왜 채영장군하고 뒤지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 근데 그걸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 그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건. 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자 내가 상상한 세상하고 이걸 법을 만들 때 현실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이게 눈에 보이면 외워지는 게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건국 시점이 아닌 넘어가는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되게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역사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태조 왕건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조몽까지 다 나왔었죠. 거의 고조선 전까지 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바람에 네. 뭐 별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글자 그대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 5개가 목적세고 이 5개는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내가 목적세가 생각이 안 난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자,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느냐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사용처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용처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은 보통세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뒤에서부터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곳이 사용처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세예요. 요 5개는 절대 앞에서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 걷어서 취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거지 어디에 쓰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세라고요. 그죠? 자, 상속세입니다. 여기가 사용처예요? 세금 걷어서 죽이는 데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사용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세금인 거예요? 보통세인 거예요. 증여세입니다. 여기가 사용처 맞아요? 아니잖아요. 세금 걷어서 증여하는 데 쓰진 않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보통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세금 걷어서 교육에 쓰는 거 맞죠? 근데 반대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 때문에 교통에너지 환경으로 인해서 낸다? 그게 아니고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쓰겠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보호가 되게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환경을 가장 해치는 주범이 뭔지 아시죠? 대기 환경을 가장 해치는 주범. 그래요. 이 2개예요. 교통하고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석탄으로 지금 떼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따라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뭐 수력 발전이다. 풍력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원자력이다. 원자력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가장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통에서 나오는 교통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과 에너지 공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에 사니까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고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촌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뭐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시죠? 직불금. 농지직불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쌀 같은 거 매수해줘야 안 해줘요? 국가에서 전매해주잖아요. 매수해주죠? 뭐 이러한 것들요. 그 다음에 농어민들한테 전부 다 유류비 공급해주고 기름 같은 경우 되게 싸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예. 저도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가 늘 그걸 모아놔요. 경운기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늘 모아놓고 제가 가면 제 차에 넣어요. 근데 진짜 기름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으니까 별로 권장은 안 해드리는데 싸니까 그 맛에 넣는 거지 엔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자원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자원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건데 내가 개발할게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탄광을 개발한다거나 온천을 개발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쪽에요. 어떤 자원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뭐 해줘요? 도로를 깔아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돈이고 시설 유지한다. 이게 소방시설이라고 그랬죠? 소방서 운영경비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설치 비용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이 국가직이에요? 지방직이에요? 여러분들 지방직이에요. 그게 큰 문제였잖아요. 소방직이 지방직이라는 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국가직으로 만들어줘라. 최근에 들어와서 그 영화에서도 우리 그 나오지만 소방직 분들이 제일 고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 이분들은요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자기 목숨 희생해서 다른 분들을 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최소한 뭐라도 해줘야 돼요.
장비라도 최신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재원이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비를 좋은 걸 지급을 해주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장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낡은 장비를 들고 입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순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목숨이 살아야 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장비 사오고 이러신 분들 꽤 많아요.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국가에서 모든 소방서예요. 공통적으로 장비를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세는 원래 우리나라는 교육 발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교육세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갔었어요. 총 10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7개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육, 쉽게 말하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이건 아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면은 직접세라고 하고 조세 전가가 가능하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납부한다 그래서 납자를 써서 납세자. 부담한다 그래서 담자를 써서 담세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치하면 직접세, 이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담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이거예요. 납세자는 누구 손으로 냅니까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면 직접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 아셨어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업자예요. 담세자가 소비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마트에다가 돈을 줘야죠. 물건값을 줘야죠. 그러면 그 물건값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담세자죠. 대신 그 물건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줘요? 그 마트에, 즉 사업자한테 줘요. 공급자한테. 그러면 그 공급자는 그 중에서 받은 돈에서 자기 매출 빼고 남은 돈, 부가가치세는 따로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담세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고 납세자는 공급자가 되니까 서로 다르죠? 요 세금들을 전부 다 간접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5개의 세금에는 세금은 전부 직접세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다 보통세고 전부 직접세다. 그리고 목적세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시고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농,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2개, 지.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